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까지 샤가포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DNA 이중 나선의 염기 구성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다. 요거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것까지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할 내용이 무엇이냐. DNA 이중 나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DNA 이중 나선. 지금에서야 DNA가 이중나선인 거를 상식처럼 알고 있지만 이것을 밝혀내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과학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X선 회절 사진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1952년이에요. 얼마 되진 않았죠. 자, 그 당시에 DNA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굉장히 이제 얘기들은 많았고, 누가 먼저 밝혀내느냐, 이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서로서로 밝혀내려고 다 경쟁의식을 하고 있었죠. 자, 1952년 프랭클린과 위키스는 X선 결정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랭클린이 X선을 쪼여서 얻은 회절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키스도 프랭클린도 이게 어떤 의미를 내는지는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밝혀내지 못해서 분석을 못했죠. 근데 이제 왓슨과 크릭이 거기 영수를 방문을 하면서 이 사진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나선형이구나. 이건 나선형 분자를 의미하는 X선 회절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진을 통해서 뭐 간격이라던가 뭐 질소 간격이라던가 이런 거 유추하면서 아, 나선형인데 이중 나선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폴링이라는 사람이 DNA는 삼중가닥으로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X선 회절 사진을 얻음으로써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왓슨과 크릭은 특히 이제 왓슨이 이건 나선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왓슨과 크릭이 이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샤가프의 법칙을 통해서 DNA는 이중 나선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두 쪽짜리의 간략한 논문을 통해서 DNA가 왜 이중 나선인지에 대한 걸 하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왓슨과 크릭은요,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DNA가 이중나선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NA 이중나선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DNA는 오른쪽으로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이고요. 바깥쪽에 당 인상 골격이 있고 안쪽에는 염기들이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 당 인상 골격은 공유결합입니다. 안쪽에 수소 염기는 수소결합이고요. 뒤에 그림 있어요.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게요. 자, DNA는 이중 가닥이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오른나사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1나노미터예요. 그래서 지름은 2나노미터이고요. 누클레오타이드 하나의 간격이 0.34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 회전하는 데는 10개의 누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바퀴 회전할 때는 3.4나노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DNA는요, 염기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염기는 가운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염기들이 뭐 전사라던가 복제라던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염기가 있는 거고 바깥쪽에는 당 인상 골격이 위치하게 돼요. 여기도 당 인상 골격. 자, 이 당 인상 골격은 당연히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명칭을 또 하나 보게 돼야 되는데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당이 고리형으로 존재할 때
탄소 골격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면 이 당들을 이제 말단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볼 텐데, 자, 1, 2, 3, 4, 5라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쭉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있고 이게 나선 방향으로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기는 가운데, 당인산은 골격을 유지하게 되는데, 자, 5번 탄소에는 염기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3번 탄소는 OH가 붙어 있는데, 그럼 이쪽에 이제 염기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 인산, 당, 염기. 이게 누클레오타이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누클레오타이드가 오게 될 때는 여기 3번 탄소의 OH기에 인산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5탄당 또 뭐 이렇게 염기가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게 3번 탄소에 인산기가 결합을 하고 5번 탄소에는 인산기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인산기가 있는 이 자리를 5말단이라고 합니다. 5말단 또는 5-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3번에는 OH가 붙었는데 여기를 3말단이라고 합니다. 3-라고도 하고요. 3말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5말단과 3말단, 인산기는 5말단에 붙어 있고 OH기는 3말단에 있구나. 그러면 누클레오타이드는 새로운 누클레오타이드는 항상 5말단에 붙게 되는데 구조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이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쫙 결합을 하게 되는데 반대편에도 이제 인상당 엽기가 붙게 되는데 이때는 역평행배열로 결합을 하게 돼요. 이렇게 반대 역평행배열로.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로 이제 배열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리고 더 그만 그려야겠어요. 그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림을 안 그리는 게 앞으로 안 그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림이 한 줄 찍어졌지만 여기서 보셔야 될 거 뭐냐면 역평행배열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는 OH가 붙어있는 3말단이고요. 이쪽은 인산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5말단에 해당하게 됩니다.
뭐 똑같은 그림은 아닐지라도 요렇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쪽은 이렇게 당인상 골격이 위치하게 돼요. 바깥쪽은. 그러면 우리가 유전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염기들이 위치하게 되고요. 이것이 수소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말단과 5말단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5말단에는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고요. 3말단에는 OH기가 보입니다. 자, 서로 옆에 있는 배열이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염기를 보고도 여러분이 그림 보고 유출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2중 수소결합인 거, 3중 수소결합인 거. 그럼 여기에서 고리가 1개짜리냐, 고리가 2개짜리냐, 이것 보고도 어떤 염기인지도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림 자료만 보고도. 자, 여기는 수소결합이 2개예요. 그럼 이중 수소결합이니까 A와 T인데 그 중에 고리가 1개짜리인 게 피니미딘 계열이겠죠. 그래서 타이미. 여기는 고리가 2개짜리죠. 그래서 퓨린 계열인 아데닌. 자, 요거는 수소결합이 3개네요. 그러면 GC쌍인 걸 알 수 있는데 얘는 고리가 1개짜리니까 피니미딘계인 사이토신. 또 얘는 고리가 2개짜리니까 구원인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은 뭐 내시는 문제에 묻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그런데 뭐 숫자 값은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름은 2나노미터, 그러니까 반지름은 1나노미터, DNA 이중 나서는.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당 0.34. 그럼 1회전할 때 1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니까 1회전할 때는 3.4나노미터의 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DNA 염기쌍은 가운데인 수소결합이 염기를 상보적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 요거는 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밑줄 그라고 했을 거예요. A와 T는 이중수소결합, G와 C는 삼중수소결합이기 때문에 GC쌍이 많을수록 DNA 이중가닥은 훨씬 더 안정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분리하는 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GC쌍이 많을수록 더 안정성은 큽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제가 퀴즈로 하나 놔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림만 보고도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같이 표시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습니다. 자, A, 여기 물어봤죠? 여기 보면은 힌트로 OH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3말단이구나. 3말단은 3-라고도 씁니다. 그럼 여기 인상키가 있죠? 그럼 여기는 5-5말단. 그럼 DNA 중 나서는 역평행배열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인상키니까 5말단. 이런 그림을 한쪽만 줘더라도 이쪽이 5말단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은 3말단. 자, 그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어떤 염기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당인상 골격은 외곽에 위치하고 공유결합이죠. 가운데 염기들은 수소결합으로 있는데 고리가 1개짜리는 피리미딘. 그래서 A가 아니라 쏘리. 자, 타이밍, 사이토신, 유라신. 다음에 고리가 2개짜리는 퓨린 계열. A와 G. 근데 이거는 DNA잖아요. 그래서 DNA이기 때문에 유라실은 여기에서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기역과 니은은 고리가 1개짜리예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좀 적어보면
얘는 이중수소 결합이고요. 얘는 삼중수소 결합이에요. 이중수소 결합이니까 A와 T의 결합인 걸 알 수 있겠죠? 아데닌과 타이민. 그러면 고리가 한 개짜리니까 여기가 타이민. 얘는 고리가 두 개짜리니까 여기가 아데닌 되면 되겠죠? 자, 얘는 삼중수소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G와 C의 수소 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리가 한 개짜리니까 여기가 사이토신. 얘가 리을이 고리가 두 개짜리니까 구아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힌트를 준 게 뭐냐면 타이민은 이거 명칭이 티민에서 타이민으로 바뀌었어요. 15%다. 그러면 타이민이 15%니까 3보적 결합을 하는 아데닌도 15%입니다. 전체를 100%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70%가 남은 거잖아요. 그럼 70%가 3보적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이 사이토신은 35%, 구아닌도 35%에 해당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신은 35%, 아데닌은 15%, 구아닌은 35%. 이것도 여러분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할게요.